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량, 분자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원자량,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나타내는 그런 방편이죠. 원자나 분자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 질량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실제로 원자 한 개의 질량, 분자 한 개의 질량, 이것을 잴 수 있는 저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시소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시소가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이 시소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60kg인데 내 몸무게가 60kg인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시소 한쪽에 놨어요. 그러면 내 위치에서 시소 요 받침점 중심까지 요 거리하고, 자, 어떤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은 아주 씨름을 하는지 굉장히 체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시소에 걸터 앉아서 수평을 이룰 때 요 거리,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거리의 비를 보면 몇 대 몇, 그럼 이제 이 내 몸무게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의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 거리의 비가 가령 2대 1이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대 1이다. 그럼 내 몸무게가 만약에 60kg라면은 이 사람은 120kg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몸무게를 만약에 100이라고 놓는다면 이 사람은 몸무게가 이제 나보다 2배니까 2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질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하고 비교해서 질량을 나타냈다, 비교한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량도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은 질량수를 12짜리 탄소, 이거를 12.00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질량수가 12다. 그 얘기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자, 우리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 요 입자들을 이제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양성자가 원자 개죠.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중성자 6개입니다. 왜? 여기 질량수가 12 아니에요? 양성자, 중성자 더해서 12다. 그 얘기니까 전자 6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양성자, 중성자 이거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형편없죠.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놓으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는 질량비가 1대 1인데, 근데 전자는 0.0005 이런 정도 수준의 질량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라면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죠.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은 양성자와 중성자만 가지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거죠. 일단 기준을 질량수 12짜리 탄소, 이 녀석을 12.00 이렇게 놓고 이제 시소 타듯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문제는 동위원소라는 이런 존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냐? 탄소에는 질량수 12짜리도 있지만 질량수가 13짜리도 있고 질량수가 14짜리도 있어요. 물론 원자 번호는 똑같죠. 탄소니까. 물론 이 질량수 14짜리 이건 방사성 원소고 이것은 정말 소량입니다. 극미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량수 12짜리 탄소하고 질량수 13짜리 탄소, 이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비율을 보면 이게 대략 99대 1 정도예요. 99대 1, 이런 정도 된다. 99대 1.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자
원자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100개 중에 99개는 요거고 100개 중에 1개는 질량수 13짜리 탄소.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자나 분자 이런 거를 따질 때 질량수 12짜리 탄소와 질량수 13짜리 탄소가 항상 이런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확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탄소를 100번 만나면 그 중에 12짜리 틀림없이 질량수 12짜리 한 번 나온다 이런 얘기죠. 13짜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원자량 이런 방법을 도입합니다. 동위원소의 원자량을 평균한 거예요. 평균은 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가 60kg인데 다른 사람 몸무게가 가령 80kg다. 그럼 평균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또 있지만 나하고 그 사람이 항상 1대1이기 때문에, 그죠? 1대1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의로, 이게 이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고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의로 60kg짜리하고 60kg짜리 물건과 80kg짜리 물건을 눈 감고 딱 고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60kg짜리, 고를 확률이 2분의 1. 그쵸? 물건 2개니까. 80kg짜리 고를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요 계산은 사실은 60kg 곱하기 2분의 1, 80kg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같죠. 그래서 평균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값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평균은 내가 원하는 어떤 별량, 그것을 별량이라고 그래요. 별량.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값, 그것을 별량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그거에다가 곱하기 그것을 발견할 확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모두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하는 어떤 알고 싶은 값 곱하기 그것을 발견할 확률 해가지고 그걸 모두 더해주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탄소는 12짜리하고 그 다음에 질량짜리 13짜리가 99대 1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99대 1. 그러면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거 12짜리가 얼마예요? 99대 1이니까 100분의 99죠, 확률이. 곱하기 100분의 99.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3짜리가 100분의 1. 확률이.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12.01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기준인 탄소도 12가 아니라 원자량이 12.011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 이 소수점 아래 이런 게 나오는 게 평균 원자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분자량이란 말이 나오고 화학식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량, 물론 이제 앞으로 쓸 게 평균 원자량인데 평균 원자량을 모두 더해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간단한 건 몇 가지는 알아두세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요 정도는 원자량이 얼마인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자량을 우리 정확하게 뭐 평균 원자량으로 12.011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탄소는 거의 대부분이
질량수 12짜리죠? 그러니까 요거 원자량 12다. 0.01 뭐 그 정도는 무시하겠다 그 얘기죠. 수소는 1이고 산소는 16이고 질소는 14입니다. 자, 원자량 요런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뭐 워낙에 자주 쓰이는 그런 원소들이니까 요 정도 원자량을 알아주세요. 그럼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왼쪽 아래에서 우리 연습을 해봅니다. H2O 분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H의 원자량이 1이니까 1자리가 2개 16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요거 더해주면 18 이렇게 나오죠. CO2 뭐 이런 거? CO2의 분자량은 탄소 12죠. 산소가 16인데 그게 2개니까 해주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네요.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우리 NO 요거 계산해 볼까요? NO 일산화질소 요거 분자량은 질소가 14라고 했고 산소가 16이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30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분자량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모두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NH3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질소가 14에 수소는 1자리가 3개.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해주면 17.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이제는 분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인다는 건 대단히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입자를 세는 집단적인 단위, 그 단위로 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영어로 단위는 MOL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로 이제 요거 그대로 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쌀을 산다 할 것 같으면 쌀을 솔직히 100만 톨 사고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디 뭐 쌀 100만 톨 주세요. 뭐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쌀은 보통 질량 단위로 뭐 10kg, 20kg 이런 식으로 이제 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쌀알 하나하나 센다는 건 그건 뭐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단적으로 이제 단위를 세는 거예요. 1몰이 어떻게 되는지 몰의 정의를 이제 보면 우리 아까 탄소 질량수 12짜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원자량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계속 써먹어야죠. 기준을 한번 정해놨으면 그걸 써먹자고 한 거니까. 그래서 몰의 정의는 1몰은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수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1몰. 자, 그런데 질량수 12짜리 탄소 12g 그러면 다이아몬드 12g 놓고 그 속에 탄소 원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해 보면 되죠. 그거는 뭐 계산을 한다는 게 뭐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인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히 천을 이용한다, 액선을 이용한다든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알아내서 그 1몰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얼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뭐 간단하게 0.02 요 정도를 무시하면은 6 곱하기 10의 23승 요만한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 요거 1몰은 탄소 1몰은 얼마예요? 질량으로 12g입니다. 질량으로 12g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몰수 몇 몰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몰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걸 도입합니다. 몰 질량. 자, 이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의 질량, 1몰당 몇 그램 그런 뜻이에요. 이 몰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탄소에 대해서 좀 전에 탄소는 1몰이 12g이죠. 그래서 탄소의 몰 질량이 12탄소의 몰 질량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요 숫자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몰이 12g, 탄소는 1몰이 12고 36g. 탄소 36g. 그럼 몇 몰이냐?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면 계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뭐 36g 나누기 탄소의 원자량이 몰 질량이 12g/몰이니까 12g/몰.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램 이렇게 서로 소거가 되죠. 퍼몰이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36하고 12 이렇게 나눠주니까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3몰이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몰수라 그래요. 그러면 몰수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 원자 몰수 계산 짐작이 될 겁니다. 이게요. 원자량분의 질량. 그쵸? 질량 나누기 량. 물론 이때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몰 질량 이런 얘기까지 우리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